자, 이제 빅데이터 토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돌려보죠. 함께 보시죠. 우주 하면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행성 충돌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오로라 여행, 또 우주 여행, 유엔, 그리고 감정은 경이롭다. 그리고 우주에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 하는 궁금증, 나사, 그리고 인공위성. 자, 도마에 우주와 관련한 내용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하고 갈까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 그래비티 하도 인기 있다 그러니까 그래비티 대박이라는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비티 대박을 눌러보니까요. 이번에 그래비티 영화의 한 장면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물풍선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우주여행 콜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딱 태그를 눌러보니까요. 한국 항공우주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우주선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전투기 그 연습하고요. 훈련기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들어가 보이는 F-50 고등훈련기를 만들고 있고 수리온의 기동 헬기 등 국내 유례 완성 항공기 제작 업체. 그래서 기업 건전성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193위, 상위 11%에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도마를 활용한 우리 실질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어떤 우리 분석도 가능하겠죠. 네. 네, 사실 저는 SNS 주식 이야기 메뉴를 이용해서 그래비티라는 우리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감성공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랑 어떤 네. 것들이 네, 더 있고. 봤더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동시에 올라가죠. 네. 거의 비슷한데 좋은 거는 뭐냐면 좋다, 재밌다, 기대된다라는 좋은 언급이 있고 근데 부정 언급을 보면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공포스럽다, 무섭다. 그 우주 공간에 이런 그 공포스러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영화 자체를 보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도 그 빨간색 곡선이 훨씬 더 위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곡선이 그래프가 재밌게 나오는 게 뭐냐면 평일엔 좀 감소했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그렇죠. 반응해서 네, 맞아요. 이런 그래프도 나타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보면은 CJ CGV에서 얼마큼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좀 투자 포인트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아까 여기서 파란색도 같이 올라가는 거가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 관객들 반응을 얼굴을 보잖아요. 네. 딱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이거 울렁거린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 있고 이거 너무 나오는 사람도 없고 조지 네. 클루니 보러 왔다가 실망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이요. 네. 맞아요. 너무 이게 또 극과 극인데 네, 맞습니다. 또 판단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냐 막 너무 그 안에서의 설전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비티 네. 영화를 보고 공포라는 건 아무래도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산소도 없고 색도 없고 내가 죽어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두 공포인 것 같고 주실 어플 도마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 개발이 인류 생존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사는데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갈 국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인류의 우주과학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시 한번 저희가 빅머니라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외국분이 하나 있죠.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요즘은 잘 알리는 건데 테슬라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가 스페이스 X에 대한 걸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스페이스 X가 쉽게 얘기해서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를 활짝 열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정말 성과도 내고 있는데 실제로 먼저 한 것은 무인 우주 항공 시대를 열었어요. 운송하는 것인데 나사랑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1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나사랑 직접 맺고요. 12차례 이상 우주 비행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재미나는 것이요.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로켓의 발사체 가격이요. 대당 6천만 달러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나사, 즉 미국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 정가에서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너희들이 하고 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 민간업체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기술이나 이런 것에 러시아나 심지어 중국보다도 안 된다. 네. 이번에 영화 보면 마지막 귀환하는 것은 중국의 항공체가 오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인의 일편의 한쪽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민간 우주선을 활용해서 우주로 화물을 운송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뭐 일반 일들도 우주 여행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네, 지금은 달까지만 가능한데요. 지금 달까지. 네, 향후에는 네. 화성을 왕복 운행하는 이런 우주여행 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보내는 건 가능한데 왜 안 되냐면 오는 게 없어요. 화성까지 갔다 오지 네. 못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앨런 머스크, 미국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이른바 그래스호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걸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스페이스X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로켓이 쫙 올라가는데 상공 740m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요. 아,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 틀었다가 리와인드한 게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로켓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 떨어지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걸 성공했군요. 그렇죠. 이제 화성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가능해지면 우리는 화성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실제로요, 버진 그 갈라틱이라는 영국 기업이 있거든요. 내년에 승객 6명을 데리고요, 중궤도 우주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궤도 우주 비행 약간 또 어렵잖아요. 제가 네. 쉽게 풀어드릴게요. 중궤도 우주 비행이라는 건요, 지상에서 100km 정도 올라간 비행을 말하는데요. 이 관광용 우주선에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유명한 레이디 가가 있죠. 레이디 가가가 레이디 바로 가가요? 여기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퍼포먼스 노래, 우주에서 공연한 어. 세계 최초의 가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대단하네. 딱 얘기가 우주에서 나옵니다. 노래를 맞습니다. 부르고. 아, 이제 별게 다 있네요. 우주 여행 한번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 하고 싶은데 돈이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정말 예.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 번쯤 이 정도 돈 내고 갔다 올 만한데 돈이 한 3억 원? 아, 3억에서 7,500원? 5원인데 사실 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퍼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약간 제가 너무 심하게 했지만 롯데월드 가면 확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거를 엄청나게 높였다. 그걸 얘기하시면 되죠. 근데 이 레이디 가가가 아까 타고 간다는 그 네. 버진 갤럭틱 우주 여행에 또 다른 스타들도 간대요. 저스틴 비버가 벌써 예약을 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애쉬튼 커처,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이름을 이미 올렸다라고 하네요. 이제 뭐 유명인들 보려면은 우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스틴 비버 가면 같은 소속사에 있는 또 우리 또 한 친구 있잖아요. 싸이가 또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 오네. 우리 하면 대표적인 첫 번째 연예인 될 것 같은데, 싸이가? 그러게 그럴 가능성 수도 분명히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도 뭐 이소연 씨랑 고산 씨도 있었지만 네. 우주 여행을 할 날이 조금은 더 대중화될 날이 머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멀었을까? 아, 사실 몇 년 전에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흥분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사실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그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경쟁률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마지막까지 승주를 했는데, 사실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번 신정부 들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적했어요. 뭐냐면 한국 최초로 우주인 배출한다고 해서 256억을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냐. 두 뭐 분. 이소연 씨 같은 경우는 MBA 진학해서 미국인 그 의사분하고 결혼하셨는데 과연 한국에 돌아올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네, 얘기하고 어울리는데 우주 보는 참. 네. 그리고 고산 씨 같은 경우는 벤처 창업계로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후속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우주인 배출이 일회성 쇼에 그쳤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어떤 비판이냐면 우리는 우주인이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우주 여행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위성이 가는데 그냥 따라- 돈만 내고 따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우주여행을 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그 비행사들은 우주인이지만 거기에 돈 내고 가시는 분들은 우주 여행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인이 아직 없었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는 아쉽네요. 거죠. 한국의 최초 우주인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판단은 그냥 우주 여행자쯤으로 여겨졌다라는 점. 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더 전망이 밝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갈 당시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주에 가면 키가 더 커지고 날씬해진대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중력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좀 약해지잖아요. 가늘어 보여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저도 거기 올라가면 홀쭉해지는데 보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도 중력이 자기를 너무 세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아마 우주여행 꼭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그 가격이 근데 대단하잖아요. 우주 보호기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네, 사실 이조연 씨가 입고 있는 저 우주복이요. 허름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벌당 5억 원 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선내에서 입었던 게 소콜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소콜이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 MPP 치베츠다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외 우주복은 더 비쌉니다. 진짜 갈 때. 네네. 네, 밖에서 이제 우주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수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2006년에 미국 나사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우주복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이고요. 무게도 100kg입니다. 여기서는 못 입고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겁지는 않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하이브리드
폴라로이드 일시행 얘기 이제 앞으로 150년 뒤에 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도 좀 우주의 신비를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로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캐나다라든가 북유럽 이런 데 하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일본 드라마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거 있어갖고 너무 감동해서 가려고 했는데 값이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그 캐나다가 오로라로 좀 유명하다면서요. 뭐 보셨을 수도 아까 있었는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가고 아니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갔죠. 네. 사실 실제로 오로라를 보는 일정이 너무 담긴 멋있다, 여행 상품들이 지금. 많은데 네, 장관이에요. 저거 보려고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차를 렌트해서 가도 너무 춥고 새벽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오로라 헌터라, 오로라를 보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서 오죽하면 오로라 헌터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로라를 보러 간다고 해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요, 그 예를 들어 그 알래스카 원주민 이런 분들 있지 주문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아유, 근데 너무나 이 장관인 오로라가 요새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아줌마들한테 이 오로라 공주 드라마로 그 불륜 그 막장 아닌가요? 그 정도로만 아는데. 네, 잠시 후 이 우주와 관련한 딱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